지난 영상에서 기준점을 넘는 순간 처치 여부가 완전히 결정되는 구조를 살펴봤습니다. 예를 들어 수능 370점을 넘으면 장학금을 받고 못 넘으면 못 받는 경우, 이런 구조를 샵 RDD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이렇게 깔끔한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기준점을 넘은 371점인데도 신청 기간을 놓쳐 장학금을 받지 못한 학생이 있습니다. 반대로 기준점에 못 미친 369점인데도 재심사를 통해 장학금을 받은 학생이 있습니다. 기준점을 넘었다고 모두가 처치를 받는 것도 아니고 못 넘었다고 모두가 처치를 못 받는 것도 아닙니다. 기준점이 처치 확률에 불연속적인 영향을 주지만 완전히 결정하지는 않는 경우, 이를 Fuzzy RDD라고 합니다. Fuzzy RDD에서는 기준점을 넘으면 처치 확률이 부분적으로만 점프합니다. 예를 들어 15%에서 65%로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 부분적인 점프를 가진 Fuzzy RDD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봤듯이 Fuzzy RDD는 기준점이 처치를 100% 강제하지 않을 때의 RDD입니다. 수능 370점을 넘으면 장학금 신청 자격이 생긴다고 해봅시다. 샵 RDD라면 자격이 생긴 모두가 장학금을 받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371점을 받고도 신청 기간을 놓친 학생, 서류가 미비해 탈락한 학생, 형편이 넉넉해 신청하지 않은 학생이 있습니다. 반대로 기준에 못 미쳐도 재심사로 받는 학생도 있죠. 이런 구조를 정확히 다루려면 4가지 변수를 구분해야 합니다. 먼저 X는 독립 변수를 뜻하고 이번 예시에서는 수능 점수가 이에 해당합니다. G는 도구 변수로 370점을 넘어 자격이 생겼는지를 나타냅니다. D는 처치 변수로 실제로 장학금을 받았는지를 뜻하고 Y는 결과 변수, 여기서는 학점입니다. 샵 RDD에서는 자격이 곧 처치였기 때문에 G와 D가 같았습니다. 하지만 Fuzzy RDD에서는 G와 D가 다릅니다. 자격은 처치에 영향을 주지만 처치를 완전히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Fuzzy RDD에서는 처치 효과를 어떻게 추정할까요? Fuzzy RDD에서는 기준점을 넘어도 일부만 처치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 자격이 없을 때는 10%, 자격이 생기면 65%가 장학금을 받습니다. 즉 처치율이 10%에서 65%로 55%포인트만 증가합니다. 이때 학점이 0.5점 증가했다면 그건 전체 인원이 아닌 추가 수혜자가 만든 결과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처치를 받게 된 사람 한 명당 효과를 구하려면 결과의 점프를 처치율의 점프로 나눠줍니다. 0.5를 0.5로 나누면 약 0.91이죠. 이 형태를 왈드 추정량이라고 합니다. 분자는 자격이 결과에 일으킨 변화량, 분모는 자격이 처치에 일으킨 변화량입니다. 방금 우리는 왈드 추정량으로 처치 효과를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Fuzzy RDD에서는 자격이 생겨도 일부는 처치를 받을 수 없고 자격이 없더라도 일부는 처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방금 전 처치 효과는 모두에게 해당하는 처치 효과는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의 처치 효과를 계산한 것일까요? 핵심은 이겁니다. 자격이 생기든 말든 어차피 장학금을 받았을 사람이나 자격이 생겨도 어차피 안 받았을 사람은 왈드 추정량에서 계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분자인 델타 Y는 자격이 결과에 일으킨 변화이고 분모인 델타 D는 자격이 처치에 일으킨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값 모두 오직 자격 때문에 행동이 바뀐 사람들만 반영합니다. 방금 전 말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자격 여부에 따라 사람을 4유형으로 나눠보겠습니다. 항상 수혜자는 자격과 무관하게 늘 받는 사람, 절대 비수혜자는 자격이 생겨도 절대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둘은 자격 여부, 즉 세대에 따라 처치가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효과 추정에 기여하지 않습니다. 위반자는 자격이 생기면 오히려 거부하는 사람인데 곧 이어서 살펴볼 단조성 가정에 의해 배제됩니다. 남는 건 수능자, 즉 자격이 생겼기 때문에 비로소 처치를 받게 된 사람입니다. Fuzzy RDD가 추정하는 건 바로 이 수능자들에 대한 국소 평균 처치 효과, 즉 레이트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렛대로 삼은 자격지는 정확히 말하면 도구 변수입니다. 그래서 Fuzzy RDD는 본질적으로 도구 변수를 활용해서 추정하는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구 변수가 유효하려면 3가지 가정이 필요합니다. 첫째, 관련성입니다. 자격이 생기면 처치 확률이 실제로 올라가야 합니다. 통계적인 표현으로는 자격 여부와 처치 여부의 공분산이 0이 아니어야 한다라는 것이고, 앞서 봤던 왈드 추정량 관점에서 본다면 분모가 0이 아니어야 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보통 1단계 회기에 F 통계량이 10을 넘으면 강한 도구 변수로 보고
해당 가정이 위배되지 않았음을 검토합니다. 둘째, 배제 제약입니다. 자격은 오직 처치를 통해서만 결과에 영향을 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상시험 배정이 도구 변수라면 배정받은 사실 자체가 건강에 직접 영향을 주어선 안 됩니다. 그래서 약을 실제로 복용해야 건강이 나아지는 거지 배정받았다는 것만으로 나아져선 안 됩니다. 셋째, 단조성입니다. 자격이 생겼을 때 오히려 처치를 거부하는 위반자가 없어야 합니다. 이 가정이 있어야 기준점에서 늘어난 처치가 전부 수능자가 추가로 받은 것으로 깔끔하게 해석됩니다. 이 세 가지 가정이 성립하면 왈드 추정량을 수능자에 대한 인과 효과, 즉 레이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데이터에서는 왈드 추정량을 어떻게 계산할까요? 앞서 말했듯이 왈드 추정량은 결과의 변화량을 처치 확률의 변화량으로 나눈 값입니다. 비율 하나로 효과 크기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점 추정치만 구한다면 어렵지 않습니다. 분자인 결과의 변화량과 분모인 처치 확률의 변화량을 따로 구해서 나누면 되니까요. 진짜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이 값을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 신뢰 구간이 필요한데 비율의 불확실성은 분자와 분모의 오차가 서로 얽혀 있어 직접 구하기가 까다롭습니다. 바로 이때 2SLS 2단계 최소 제곱법을 씁니다. 이 2SLS의 점 추정치는 분자와 분모를 각각 구해서 계산한 값과 정확히 같으면서 표준 오차와 신뢰 구간 또한 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참고로 유트인 2SLS는 Fuzzy RDD에서만 쓰이는 방법론은 아니고 도구 변수를 활용해 내생 변수가 결과에 미치는 인과 효과를 추정하는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Fuzzy RDD에서는 자격 여부가 도구 변수이고 처치 여부가 내생 변수이기에 해당 방법론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2SLS는 말 그대로 두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1단계에서는 처치 D를 도구 변수인 자격 여부 Z에 회귀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처치 중에서 자격이 외생적으로 만들어낸 부분, 즉 오차항과 무관한 예측값 D햇을 얻습니다. 2단계에서는 원래 처치 D 대신 1단계 예측값 D햇을 넣어 결과 Y에 회귀합니다. 내생성이 제거된 처치 효과 베타 햇 1이 여기서 나오며 이것이 바로 인과 효과, 즉 레이트입니다. 정리해볼까요? Fuzzy RDD는 기준점이 처치를 완전히 결정하지 않을 때 자격을 도구 변수로 삼아 수능자에 대한 효과, 즉 국소 평균 처치 효과인 레이트를 추정하는 방법입니다. 이때 왈드 추정량의 형태로 그 값을 추정할 수 있고 신뢰 구간은 2SLS를 통해 구할 수 있다는 것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다면 이제 샤프 RDD와 Fuzzy RDD를 모두 다룰 수 있게 된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인과 추론 방법으로 찾아뵙겠습니다.